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티웨이입니다. 자, 티웨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괜찮을까? 그렇게 해도 되겠니? 라는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투자 계획이신 분들은 이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 시장의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요. 기대감을 주는 이유는 뭐 단순하게 그냥 요즘 뭐 여행 수요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니? 뭐 중국도 열렸고 막 진짜 요즘 표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해외 쪽 표가 없어요. 가격도 비싸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티웨이 올라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이제 단순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병이 되면은 LCC 쪽에 장거리 노선을 좀 떼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티웨이가 뭘 하고 있어? 이런 대형기를요. A330, 300이라는 대형기, 중장거리 노선에 이용되는 이 대형기를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티웨이가 그렇다면 유럽이나 북미 쪽까지 가게 된다면 티웨이는 이제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관련돼서 기대감. 하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빠르게 진행돼서 이렇게 탁탁 띄워주고 하면은 탁탁 받아가면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합병이 굉장히 시간을 끌면은 끌수록 뭐 하게 되냐면 티웨이한테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해 안에 내년주에 해볼까?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시작하고, 뭐 내년도 막연하게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티웨이는 누적되는 손실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병 관련돼서는 이게 언제 성사가 되느냐, 어떤 식으로 빠르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챙기셔야 될 게 뭐냐면, 항공주들은 꼭 챙기셔야 될 게 유가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80불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다는 거고요. 80불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조금씩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보셔야 되면 결국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셔야 되고 유럽의 날씨도 보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3월쯤에는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로 휴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겨울 지나면 더 이상 전쟁 못하니까 휴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만 보면 안 되냐면, 지금 여행 수요가 늘었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겠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배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배팅이 성공적이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합병이 성사가 되면서 장거리 노선을 가져와야 돼.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성사는 되는데 시간이 계속 오래 걸려. 그렇다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한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를 확인하셔야 된다. 80불 위에 있느냐, 80불 밑에 있느냐,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냐, 아니면 내려오는 분위기냐, 이것도 같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티웨이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날이다. 한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게 보이지만 잘못하면 그 칼날에 내가 베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얼마나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자, 2022년도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년에 이 두 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나온 작년 뉴스니까 올해 지금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디 있냐면 작년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뉴스라 지난 2월, 3월, 5월 등에 거쳐 세대를 확보해.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세대를 확보를 했고요.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올해 두 대를 더 확보할 것이며 2027년까지 대형기 20대를 신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 계획은 회사의 사활을 걸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장거리 쪽으로 가겠다, 대형기로 가겠다, 그리고 수익을 굉장히 높은 장거리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면에 그 칼날이 다시 나에게 와서 뭐 할 수도 있어, 나를 찌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 그렇다면 뭘 봐야 돼? 합병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가도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여행 수온 늘었어, 뭐 늘었어, 뭐 중국이 열렸네, 이렇게 보고 가기에는 어쩌면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큰 리스크로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일봉이거든요. 여기 일봉이에요. 일봉 보면 이쁘죠? 이평선 타고 쫙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보면 매수하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월봉을 보면 분위기가 살짝 다르죠. 살짝이라고 했습니다. 살짝. 여기 이평선 있고요. 이평선을 넘지 못하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 꼬리 달고 싹 내려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좋은 것도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걱정되는 게 조금 있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 건가? 좀 더 지켜봐야 되나?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봉을 보면 현재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월봉을 보면은 시장에서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월봉을 분석을 다시 했습니다. 봅시다. 월봉을 다시 분석을 했는데요. 월봉은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더라고. 자, 저한테 이 항공을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티웨이다. 항공주는 티웨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때였는데요. 정말. 그분 얘기를 들었어야 됩니다. 지금은 후회를 합니다. 자, 1600원 바닥 가격입니다. 정말. 여태 매수했으면 큰 수익 보고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해 줄 때 얼른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걸렸던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오를 것 같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사한테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합병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간 거죠. 주식은 참 어렵습니다. 생각하면 늦습니다. 생각하면 늦고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확 질러버려야 되는 건가 봅니다. 근데 문제는 1600원 샀어도 되는 가격이죠. 왜냐하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딱 저점에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때 얘기하셨을 때 분석이라도 했으면 좀 다르게 봤을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요. 어디까지 갈 건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얼마냐면 2930원이에요. 2930원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단타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갔다 왔죠. 여기서 빠졌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2930원 단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더 살아나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가능한 고점은 3260원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죠. 밑에 사셨다면 거의 두 배죠. 2배의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3260원 뉴스 보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합병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본격화돼서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그리고 유가가 조금 안 올라가고 좀 밑에서 놀아만 준다면 제가 볼 때 4,1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LCC 쪽에 이제 장그린 노선에서 티웨이가 가져올 수 있다면 요거는 깨고 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있었던 가격대니까, 장그린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있었던 가격대니까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4,100원을 깨고 올라가는 이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 사신 분들 이걸 깨고 올라간다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가격으로 봐도 2배, 3배 가까이 나는 아주 좋은 주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 반면에 뭐가 있어? 3배가 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큰 기대감과 잘못하면 그 칼날이 나를 찌를 수도 있다는 양날의 칼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선뜻하기가 어려웠던 이유였고요.
지금 투자 중이신 분들은 뭐 그 두 가지 사항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면 괜찮을 것 같냐면, 하단이 원래 1880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2,000원, 많이 떨어져도 한 2,000원? 예, 2,000원 초반대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그래서 2,000원 초반대 정도면은 매수를 살짝 고민해 볼 만하지 않나? 왜냐하면 기대감이 이만큼 있으니까. 어, 너무 뭐 큰 금액이 아니라면 한 번쯤 배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가격은요, 단기로 2930,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신다 그러면 3260, 그 다음에 합병 이슈나 뭐 원유 보시면서 4,100원.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지면 다시 사서 따라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여기는 좀 강한 고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선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보면서 다시 매수하고, 이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2,000원 정도? 예, 혹시 와준다면, 지금 분위기로는 올 것 같지는 않죠. 근데 혹시 와준다면 2,000원 정도에 매수해서 회사가 배팅하고 있는 거 같이 배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 분석은 여기까지인데요.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크고. 예, 자, 그렇다면 투자 스타일에 맞게 예, 나는 한번 배팅해 보겠다. 나도 같이 배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매수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봤다가 좀 떨어지면 좋은 가격에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